제19호 태풍 쏠릭이 모레밤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나리와 진로와 강도가 흡사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모두 인사청문을 통과했습니다. 내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불법 입찰로 전국의 관급공사 27건을 낙찰받은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주인이 같은 회사를 별개의 회사 마냥 속여 낙찰률을 높이면서 수백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19호 태풍 쏠릭이 모레밤 사이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의 강도와 예상 진로가 지난 2007년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나리와 비슷해 우려가 큽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세력을 키우며 제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르는 강한 태풍입니다. 문제는 이동 경로와 제주에 근접했을 때 태풍의 세기인데 13명이 숨졌던 2007년 태풍 나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태풍 나리는 서귀포 지역에 상륙해 제주 동부 지역을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 쏠릭은 나리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하며 제주섬을 한가운데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리가 제주에 근접했을 당시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43m, 쏠릭은 965헥토파스칼에 초속 37m로 나리에 버금가고 초속 15m 바람이 부는 반경을 말하는 태풍의 크기는 나리보다 큰 중형급입니다. 태풍의 오른쪽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나리에 버금가는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19호 태풍 쏠릭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쪽에서 제주도 쪽으로 태풍 이동 경로상으로 고수온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북상하면서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태풍 예비특보 때 발효하는 비상 1단계에 미리 돌입하고 전 공무원 비상대기 상태를 명령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모두 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습니다. 두 후보 다 부동산 문제 등이 논란이 됐지만 시장 임명이 무방한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내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첫 서귀포시장에 지명된 양윤경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부동산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양 예정자가 서귀포시 동홍동에 감귤 유통시설을 짓겠다며 농지가 포함된 땅 6,000제곱미터를 산 뒤 일부를 임대했다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농지인데도 지명제 농지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 문제가 있다는 말씀.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게. 예, 인정합니다. 거주지와 떨어진 제주시 화북동에 농사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토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 화북동까지 배우자 이름으로 와서 매입을 했느냐.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당연히 그런 지적 있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부담이 5,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출 비슷하게 했죠. 그럼 쉽게 말하면 5천만 원 갖고 이 땅을 산 거예요. 만평 가까이를. 맞습니다. 맞죠? 예. 하지만 인사청문위원들은 일부 토지 거래 등의 문제가 있지만 4.3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갈등과 아픔 치유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앞서 인사청문을 실시한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서도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 현안 해결이 기대된다며 시장 임명에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MBC가 연속 보도한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신화월드 공정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데도 벌써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같은 문제가 더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제주도는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27건의 관급공사에 불법 입찰로 참여해 수백억 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가 해경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를 3개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률을 높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에서 추진한 국내 첫 파력발전소. 지난해 12월 이 파력발전소의 해저 케이블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불법 낙찰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4곳. 이 가운데 2곳이 사실상 주인이 같은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경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입찰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이 발문이 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회사를 3개로 쪼갠 뒤 별개 회사인 것처럼 속여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제 기술자를 고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많게는 1년에 800만 원을 주고 건설 기술이나 전기 기술 자격증 등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입장. 하지만 이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낙찰받은 전국의 관급공사는 27개, 파력발전소 해저 케이블 공사 등 낙찰 금액만 420억 원에 이릅니다. 발주처에서 이런 거를 적격 심사를 하는데요. 적격 심사는 이제 형식적으로书面으로만 이제 심사를 하다 보니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거는 이제 좀 찾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해경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75살 김모 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고위 간부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직원 설문조사와 내부 게시판에서 A씨가 공금을 유용하면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를 벌인 결과 부서 운영비를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생 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라와 광령, 재릉 등 8개 초등학교에 2학기부터 학급을 증설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들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숫자가 30명을 넘어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데도 교육청이 학급을 늘리라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 시간은 68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제주 지역 영구 임대주택은 1,096가구, 국민 임대주택은 6,70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량이 늘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하루 배출되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은 597개로 지난해 496개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또 무단 투기되는 대형 폐기물도 많아 수거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대형 폐기물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배출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배출 날짜에 맞춰 배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4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남부교도소에 나서 나온 김재윤 의원은 마중 나온 이종걸, 노웅래, 위성곤 의원 등과 함께 걱정해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8월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 서부교회 공동묘지 인근에서 불이 나 야초지 16,500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딸을 강제 추행하고 딸이 이사를 가려 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